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뉴스쇼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 타무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저희 뉴스트라다무스 시즌2 오늘이 이제 마지막 방송 날인데요. 오늘 정말 특별 게스트로 우리 네. 진짜 언론계 아주 대기자이시자 언론의 산증인이시고 늘 가장 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시는 우리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저희 의미 깊은 마지막 방송에 같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근데 네. 상당히 아쉬운데요. 예. 네, 대표님께서 아니 계엄 직후부터 네. 여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 계엄 직후에 하셨던 말씀들을 예, 예. 저희랑 나눈 대담을 그 책에도 이렇게 실었고 게재하셨고 그래서 네. 저희도 그걸 되게 가슴이 이렇게 좀 뭉클해지면서 봤던 기억이 아주 역사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뉴스트라다무스라는 이름 그대로 네. 아주 예측을 정확하게 짚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데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아니 시즌 3로 해가지고 예, 다른 좀 모습으로 포맷을 또 좀 찾아. 바꿉니다. 바꿔서 다시 예, 예. 다시 나타났어요. 예. 그런데 진짜 역사적 역할을 했다고 대기자인 우리 선배께서 인정을 예. 해주시니 그동안 힘든 것들이 싹 다 날아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나온 그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껴져서 더욱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에 충실한 보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얼마나 지금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에 선동꾼이 판치는 세상에서. 글쎄 말입니다. 네. 정말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대표님에 비하면 저도 뭐 일천하지만 제가 처음 기자 생활 시작했을 때는 누가 그게 자기의 철학이냐 세계관이나 세상을 보는 눈과 상관없이 사실에 기반한다는 게 그냥 기본 전제였는데 기본 전제지. 예, 그게 흔들리죠 지금. 예, 지금은 그 기본 전제를 오히려 무시할수록 역설적으로 더 관심을 끄는 예. 네. 좀 기이한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되게 걱정되는 아마 대표님 보시기에는 야 이건 참 어떻게 할까 그런 데 대한 평소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사실관계가 확정되면은 그 다음에 시비 가리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게 흔들려 버리면은 법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법이 예, 흔들리는데 맞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에 예. 이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것은 우리 시청자들이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아유, 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오늘은 국민의힘 상황, 민주당 상황, 그리고 2026년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떤 시각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될지 AI 원전, 북한 핵까지 그리고 또 언론의 역할까지 두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그 현안 이슈이면서도 또 우리가 중심을 잡고 짚어가야 될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전 정말 오늘 대담이 기대가 됩니다. 우선 국민의힘부터 여쭤볼게요. 오세훈 시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보셨을 겁니다. 이 보수 재판 과정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났어요. 네. 예. 그러나 위기라는 그 한자어를 자세히 보면은 위험 다음에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뜻이라고요. 예.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자신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을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오세훈 시장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억울한 게 있으면은 당당하게 서울 시민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우선 이게 이 물증이나 직접적 증거 없이 판단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사자가 오세훈, 그다음에 김한정, 그다음에 명태균이요. 뭡니까? 저 부시장했던 분, 강철원. 예. 명태균 네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은 그 혐의를 부인하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판사에 의해서 먹혀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2심에서 충분히 다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다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심에서 역할을 하고 발언을 하고 여론에 호소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재판은 어차피 판사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재판 자체가 정치적 재판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치적 대응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치적 대응이라는 그 표현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적 그 행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관계에서 이런 종류의 사건은 100% 확신이 있어야 유죄가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유죄 1,000만 원이 나왔을 경우에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 이 1,000만 명의 어떤 집단 의지로서 뽑힌 서울시장을 날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이건 너무나 엄청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0만 원 벌금이라는 그 무게와 1,000만 명의 시민들의 선택이었다는 예. 그 무게를 견주어 볼 때 예. 여기서는 0.0001%의 어떤 오차도 없는 네. 선고를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 선택을 하도록 2심에서 그런 선택을 하도록 말하자면은 작용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면밀한 법정 전략을 세우는 것이고 예. 하나는 역시 여론의 힘, 언론의 힘을 받아야 돼요. 아. 그러려면은 원래 이분이 좀 유순해요, 성격이. 예, 좀 그런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 예, 좀 저는 사나워질 필요가 있다, 용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방어하는 것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이건 그 자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 보수가 재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투톱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이 실족하거나 넘어질 판이니까 네. 예. 그분한테 걸려 있는 어떤 역사적 책무라는 게 이게 결코 가볍지 않거든요. 아. 네. 뭐 이게 역사적 이해가 될지는 책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그걸로 해가지고 1심에서 무죄 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예. 300만 원 받고 이게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돼 가지고 그 살아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권순일 대법관의 그 예, 아주 예, 논란의 판결이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 끈질긴 거, 예. 그 끈질긴 투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럴 때는 지도자를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는 걸 굉장히 주시한다고요. 예. 그걸 보면서 이 좀 억울하구나, 아니면은 역시 유죄가 맞구나, 이렇게 판단할 거라고요. 아. 예. 이제부터는 정말 이 악물고 강하게 대응을 해야겠다는 말씀 오세훈 시장도 귀 기울여 예. 들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사나워지고 조금 더 용감해질 필요가 있다. 예, 아마 예. 그런 취지의 말씀 아마 오세훈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측근들이 이거 보셨으면은 굉장히 유용한 조언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자, 그리고 듭니다. 아니 자기를 지킬 네. 사람 자기밖에 없어요. 본인밖에 예, 없다. 예. 예, 예. 국민의힘이 2028년 총선 그리고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당의 체질, 노선 뭐 이런 거 다 바꿔야 된다는 지적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근본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한 달 한 20여일 동안 보여준 것은 총선 민심에 대한 배신이거든요. 예. 이번 총선 민심은 세 가지로 뚜렷하게 나왔잖아요.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민심이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극우 장동혁 세력 심판입니다. 네. 하나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대한 경고였고 네. 보수 재건할 사람으로서 한동훈, 오세훈, 유호동 이런 사람들을 당선시켰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살려면은 이 민심을 받아서 황골탈퇴해가지고 2028년 총선에 임하는 것이 정석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당원과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당 대표를 물러나게 해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은요. 예. 그렇게 힘과 의지나 이런 게 없다면은 이 당은 아마 오랫동안 존재하기가 힘들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생 능력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국민들이 그런 무대를 딱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이번 네. 선거를 통해서. 그래도 이 장동혁 대표로 대표되는 극우파 부정선거 음모론, 이 세력이 계속 당을 주도하고 이게 또 계속 남아가지고 2028년 공천을 주도한다고 하면은 이 당은 역사와 국민이 포기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부정선거 말씀도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방선거 끝나고 장동혁 대표가 올해 못 가겠구나 생각한 사람이 많았는데 의외로 지금 꽤 소위 생명 연장의 꿈을 이뤄가고 있는 그렇죠. 와중에 올림픽공원 그런 그 논란 있었. 그 최근에 특히 오늘도 속보가 나왔습니다만
선관위가 투표율을 하여튼 좀 만졌다.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뭔가 선거에 진짜 관리에 문제가 심각한 것 같구나.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장동혁 대표 퇴진의 좀 추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관측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그런데 이거는 일차적으로 언론의 책임입니다. 아. 언론이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정확하게 그대로 소개를 했어야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도 거기에 비례관계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부정선거 음모가 아니잖아요. 예. 더구나 전국적인 부정선거 음모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것은 여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였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무슨 젊은 사람들의 어떤 정의로운 공분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미화를 했잖아요. 예. 예. 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았어요. 예. 현재. 예. 그런데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이게 선동 아닙니까? 부실 선거 관리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것은 교통사고 한 사람을 살인으로 처벌하는 것처럼 예. 이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더구나 전국적 재선거를 한다는 것은 6.3 선거를 무효화시키자는 거죠. 예. 네. 그리고 2,700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참정권을 말살하겠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참정권 보호라고 하면서 전국 재선거를 하자는 것은 2,700만이 던진 투표를 무효화시켜가지고 선거 결과도 다 뒤집어 버린다는 이런 선동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일은 선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그 투표율 그건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걸 조작이라고 해야 될지 짜맞추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뭐 실시간 말하자면 투표를 이렇게 좀, 막 집어넣다가 잘못 집어넣으면은 빨리 그걸 고쳐야 되는데 고치려면은 그 용복고 할 테니까 그 나중에 숫자에다가 좀 가감을 해가지고 전체 투표율을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한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런 방식입니다. 이건 예. 조작이 아니고요. 예. 조작이라고 하면은 투개표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조작하는 걸 조작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 이것은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숫자를 말하자면은 엉터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아닌 건데 예, 예. 이걸 가지고 또 부정선거의 증거가 드러났다고 외치면 안 되는데 예. 제가 신문 기사를 읽어봐서는 제가 지금 설명하듯이 이렇게 설명한 신문 기사가 안 보인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이 말 때문에 부정선거다 이런 식으로 휘발유를 더 들이붓고 예. 그러면은 공당인 것 같으면은 언론이 좀 그런 보도를 하더라도 국민의힘 같으면 그게 아니고 이런 거다 너무 흥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아니고 언론보다 한 수 더 떠가지고 지금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래 되면은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 당권파 이분들이 노리는 거는 뭐냐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결국 이렇게 되면 누굴 도와줍니까? 민주당을 도와줍니다. 네. 민주당을 도와준다. 예.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보여준 것은 이재명 정부 잘못하는 게 많은데 왜 국민의힘이 제대로 견제를 하지 않느냐. 그렇죠. 제대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동훈도 당선시키고 오세훈도 당선시키고 유호동 의원도 당선시켰으니까 빨리 장동혁 당권파 밀어내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당권을 잡아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견제해달라는 게 민심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기가 막히게 정말 절묘하게 표현했던 게 지방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누구냐? 지금 당원과 의원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과 의원들이 예. 이 문제조차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재명 정부, 정권을 잡은 이재명 정부와 맞서가지고 국민의 이익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저 말씀 잘 들었고 이어서 민주당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이야기인데요. 그 정청래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이 된다면 이재명 정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그건 아주 지금 심각한 아주 네. 무시무시한 저는 권력투쟁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무시무시한 권력투쟁이다. 예. 우선 형식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본선에 올라간 새 대표가 공통점이 있죠. 60년대생이고 예. 운동권 출신이고 예. 그 중에 두 사람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감옥살이 한 사람이고 예. 또 두 사람은 상당히 그 행동이 반미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처벌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AI 시대라고 하면서 이 운동권 사람들이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아직도 당 지도부를 형성하게 되었느냐 예. 누가 당선되든 예.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이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김민석 후보를 밀었고 김민석 후보가 그걸 믿고 상당히 정청래 후보를 강경하게 예. 그렇겠어요. 어떤 점에서는 아주 격하게 비판을 했는데 네. 그게 최근에는 여론조사 등을 보면은 이 당원들에게 잘 먹히지 않고 오히려 네. 반발심이 그러니까요. 예, 예. 가지고 다시 예. 정청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맞습니다. 보이고 예, 있죠. 지금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네. 그러니까 주가로 치면 정말 정청래 주가 반등을 반등하고 찍고 있잖아요. 반등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잠이 안 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개입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당원들이 결정을 할 텐데 그 당원들 중에 상당수가 호남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또 여기에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했던 광주 반도체 이전이요. 공장 건설 건설과도 또 맞물려 있고 예. 네.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김민석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다. 예. 아. 승리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날 사태는 이 정청래, 저는 문재인 정청래 세력 이렇게 부르고 싶고요. 예. 운동권 세력. 네. 그 중에 상당수는 또 극좌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들이 아마 상당히 분당까지 가는 예. 그런 반작용을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과에 순응하지 않고. 김민석 후보가 당선되는 되더라도, 현재 예.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렇죠. 오히려 정청래 그 전에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 이 아우르는 이쪽 세력이 탈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탈당을 당장 할 리가 없겠지만은 예. 그걸 겨냥하고 격렬한 어떤 권력 투쟁을 하지 않을까. 그건 결국 대통령에 도전하는 것이 예. 되는 건데요. 그래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이긴다. 네. 이랬을 경우에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는 내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네. 하는 두 가지 선택이 있겠는데 하여튼 어느 쪽이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갈등을 안고 오래 가지는 못하고 갈라진다든지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와 연동돼 가지고 국민의힘도 네. 결국은 이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의 다수인 그래도 합리적인 세력이 국민의힘 간판에서 오랫동안 공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동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큰 흐름이 하나 생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8.17 이후에 국민의힘의 변화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정청래, 김민석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정청래 후보가 당선됐을 때 좀 더 당이 이렇게 분열되는 그 힘은 좀 더 강할 것으로 보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나 김민석 후보가 돼도 당이 이렇게 뭐 화합하거나 그러진 않고 민주당이 여전히 좀 쪼개지는 그런 그 힘, 이 소위 그 일종의 원심력은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는요. 지금 김민석 대 정청래 또는 이재명 대 문재인 정청래 이 싸움의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이 싸움의 본질이 노선 투쟁이냐, 즉 이념이 달라서 이렇게 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은 공천권 싸움이냐. 그건 쉬운 말로 하면 밥그릇 싸움이죠.
그런데 노선 투쟁일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공론화해가지고 정책을 논하고 하니까 거의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예. 네. 그리고 어떤 정당이든 노선 투쟁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건 또 건강하다는 증거도 되는데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결국 밥그릇 싸움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보이는 것은 유시민 씨가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을 합니다. 네. 아주 무섭게 공격해요. 그 쓰는 단어의 단어가 수위가 말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필패, 뭐 망할 정부다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어물전 그러면서 그만한 썩는 이유가 냄새. 있어야 될 것 예. 아닙니까? 네.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난 걸 지금 꾸미고 있다든지 네. 그거 말은 안 하고 딱 하나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검사의 보안 수사권 네. 완전 폐지를 결단하지 않았다. 예. 이걸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가장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이건 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맞는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나마 예. 보안 수사권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이 방대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예. 여론도 그렇고 예. 그러면은 저 유시민 세력 또 지금 정청래 세력이 주장하는 완전 수사보안권 완전 폐지는 그 잘못된 거라고요. 예, 예. 요걸 가지고 싸운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김민석 또 후보도 또 포기했죠, 그죠?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법무차관도 이번에 어디 당 회의에서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네. 이쪽 노선이 맞아요. 예. 맞는데 그렇다면 그 정도라면 이 큰 차이가 아니라고요. 예. 네. 그건 사실 보안 수사권을 살리든 말든 이미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 포기한 입장에서는 그것은 남아 있는 요 정도의 문제인데 네. 이것도 못 참고 싸우는 건지 아니면 이건 그냥 하나의 대회 터집이고 예. 결국 공천권을 주인의식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자기들은 민주당이 자기들 주인이고 이재명 대통령 세력은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입장에서 싸우는 건지 이렇게 견주어보면 역시 공천권 싸움인 것 같아요. 밥그릇 싸움 쪽인 거. 그런데 밥그릇 싸움이 예. 이게 화해하기가 더 어려워요. 노선 투쟁은 화해가 할 수 있는데 예. 좋은 예가 있습니다. 야당이 결국 그런 싸움을 언제 했느냐면 2007년에 당내 경선 때 이명박 세력과 박근혜 세력이 싸웠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밥그릇 싸움이었거든요. 예. 네. 아무 노선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예. 그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탄핵으로까지 이어졌거든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정청래 대표가 이겼을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를 구성하기 위해서 합종 연행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사실 정가에서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대표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를 실제 최근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고요. 삼김 시대 같은 구조적 다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치 대변혁 같은 것도 혹시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네,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계 개편인데 맞습니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계 개편을 하려면은 그 여당 안에서 최소한 한 60%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 예. 거기가 약한 데서 할 것 같으면은 네. 오히려 탄핵으로 몰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정말 격변의 시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스물스물 요새 이러다가 당이 쪼개지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 좀 이렇게 반발하는 세력은 서슴없이 탄핵의 칼도 끄집어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전 제가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공소 취소와 연결되잖아요. 네. 예, 예. 지금 유시민 씨가 이야기 직설적으로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소 취소를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강행하면은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로 정권 재창출. 정권 총선 대선 정권 날아간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건 직설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어요. 예, 예. 네. 그게 본심이라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아, 예. 예. 저는 한동훈 의원이 한 달 전인가
아주 예언을 했잖아요. 정청래 당시 전 대표 이야기를 분석을 하면은 이것은 수틀리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탄핵하겠다. 네. 예. 탄핵하겠다는 그 워딩을 예. 그냥 하고 있는 거다. 예. 예. 하는데 나는 그 카드도 네. 그 카드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이야기인데 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고 네, 네. 삼권을 가진 사람인데 요사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서 정보기관을 통한 뒷조사 예. 그리고 소위 검찰을 통한 사정 예. 이게 좀 어렵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대통령과 다르니까 함부로 지금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네. 유시민 씨가 망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네. 저는 이게 대통령이라는 어떤 성역처럼 보이던 그 권위를 막 깎아내리는 건데 꼭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예. 네. 결국 이 대통령 중심제가 이건 뭐냐면 대통령 중심제가 한국의 현실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계엄을 통해서 맞아요. 확인했잖아요. 네. 예.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사고 치는 걸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게 참 화두로 던져졌는데 이번에도 그 이런 분란의 시작이 공소 취소 시도 아니겠어요? 예.